구독자 여러분, 오늘 코스닥 종목을 보다가 삼성전자 계좌를 다시 열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스닥은 7% 가까이 폭등했고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장 초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23만 원으로 밀렸습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만 또 상승장에서 소외된 것 같고 지금이라도 팔아서 코스닥으로 갈아타야 하나 마음이 급해지셨을 겁니다. 나만 왜 아직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 이런 생각까지 드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 가장 위험한 결정은 뒤늦게 오른 종목을 보고 내 계좌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겁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왜 못 갔는지보다 삼성전자에서 나온 돈이 어디로 갔고 그 흐름이 며칠 더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후반에는 손실이 큰 분, 본전이 가까운 분, 수익권인 분과 신규 진입자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성격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진 날이라기보다 대형주에 몰렸던 돈이 중소형주로 빠르게 이동한 날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버리고 오늘 급등한 코스닥을 쫓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한 첫날과 그 자금이 새로운 주도주에 정착한 뒤는 전혀 다르거든요. 오늘 7% 오른 종목을 내일 시초가에 따라붙으면 삼성전자에서 느꼈던 손실과 박탈감을 코스닥에서도 다시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종목을 급하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반등 조건이 남아있는지, 코스닥 매수세가 하루짜리 쇼커버인지, 외국인과 기관이 며칠 동안 계속 사는 중기자금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추격 매수가 왜 위험한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23만 6천 원으로 출발해 장중 23만 8,500원까지 오르면서 지난 금요일에 소폭 반등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 사실상 오늘의 고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22만 8,500원까지 밀렸고 결국 전 거래일보다 0.43% 내린 23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미국 증시와 금리 호재만 보고 들어간 투자자는 하루 종일 손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싸다는 판단만으로 사는 종목이 아니라 장 초반 매수세가 종가까지 남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시장 전체만 보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0.65% 오른 6,299.66으로 마감해 6,300선 바로 앞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6.97% 급등한 854.47을 기록했고 장중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같은 한국 증시 안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코스피가 올랐으니 삼성전자도 좋아졌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삼성전자가 내렸으니 시장 전체가 약했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지수보다 더 중요했던 건 누가 무엇을 팔고 어디로 옮겨갔느냐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 4,88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순매도 규모가 전체 순매도보다 컸습니다. 다른 업종을 사면서도 대형 반도체와 전기전자 비중은 더 강하게 줄였다는 뜻입니다. 반대편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6,69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두 주체가 함께 산 업종에는 반도체와 제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빠져나온 돈이 시장 밖으로 전부 사라진 게 아니라 낙폭이 컸던 성장주와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적이 확인된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보유자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내 종목이 오늘 안 올랐으니 기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금요일 0.22% 반등했고 오늘은 0.43% 밀렸습니다. 이틀의 등락만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나 메모리 경쟁력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오늘 삼성전자보다 코스닥 반도체와 제약, 일부 로봇과 통신 장비를 더 강하게 선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 가치 훼손과 주도자금 이탈은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약할 때 전량을 던지고 이미 오른 종목을 가장 비싼 순간에 사게 됩니다. 오늘 자금 이동의 출발점에는 미국 고용 지표가 있었습니다. 7월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자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45% 안팎까지 낮아졌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의 상승세도 주춤했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와 아시아 주요 증시는 안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금리 부담이 낮아지면 멀리 있는 미래이익을 먼저 반영하는 성장주와 코스닥 종목이 대형 가치주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급등도 단순한 테마 장난이라기보다 금리 부담 완화와 낙폭 과대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 한 번으로 금리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시험은 12일 미국 소비자 물가입니다. 13일에는 생산자 물가가 이어지고 14일에는 미국 소비 흐름을 확인할 소매 판매 지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물가가 예상 범위 안에 머물면 금리 인상 우려가 한 번 더 낮아지면서 코스닥 성장주와 반도체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 상승이 물가의 예상보다 강하게 반영되면
오늘 낮아진 인상 확률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 경우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는 쪽도 오늘 급등한 성장주입니다. 코스닥 7% 상승을 보고 추격하기 전에 이번 주 물가 일정이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중동 변수도 아직 끝난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이 장기 휴전을 위한 조건을 주고받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협상도 막바지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큰 전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최종 합의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후티의 에너지 시설 공격과 통행 조건을 둘러싼 갈등도 남아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다시 84달러대로 올라온 상황에서 협상 문구 하나가 유가와 금리를 동시에 흔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차트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유가가 물가 발표 전까지 안정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도체 주주 환원 기대도 오늘 장중 변동성을 키운 재료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금요일 주당 375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했고 추가 주주 환원 방안을 3분기 안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특별 배당을 포함한 100조 원 안팎의 환원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다만 100조 원은 아직 회사가 확정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예상입니다.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기대가 커졌지만 가능성과 공시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주주 환원은 중장기 하방을 받쳐줄 수 있어도 오늘 외국인의 전기전자 매도를 당장 되돌리는 주문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내용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2분기 매출은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였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분기 디램 시장 점유율도 39%를 기록하며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버 디램과 기업용 SSD, HBM 수요가 늘었고 범용 디램 가격 상승도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내년까지 이익 증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주가가 약했다는 이유로 실적 정점론이 이미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실적만 믿고 수급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는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고 추가 증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HBM과 최첨단 제품에서는 기술 격차가 남아있지만 범용 디램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은 실제 가격이 떨어지기 전부터 삼성전자 이익의 정점을 의심합니다. AI 고객사의 투자비 부담과 높은 국채금리도 미래이익에 붙는 평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싸 보이는데도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 이유는 현재 실적보다 이 이익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시장이 다시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내려야 할 평가는 간단합니다. 기업의 장기 논리는 살아있지만 오늘의 주도주는 아니었습니다. 장 초반 23만 8,500원까지 올랐는데도 종가가 23만 원으로 밀렸고 외국인은 전기전자에서 대규모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반등 기대만으로 들어온 돈보다 다른 성장주로 이동하려는 돈이 더 강했던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하루 반등이 나온다고 추세 회복을 선언하면 또 시초가에 물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선택받았다는 판단은 상승률보다 외국인 매도 둔화와 종가의 상대 강도로 내려야 합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선택한 곳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재와 장비, 일부 제약과 바이오가 강했고 로봇과 통신 장비에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비철금속과 증권, 방산 등으로 돈이 퍼졌습니다. 원익 QNC처럼 낙폭이 컸던 반도체 소재주와 PNT 같은 2차전지 장비주도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화려한 테마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샀는지 거래대금이 하루 뒤에도 남는지입니다. 오늘 오른 종목을 전부 다음 주 도주로 묶으면 자금 이동을 보는 게 아니라 등락률을 뒤쫓는 매매가 됩니다. 다음 주 우선 관찰할 곳은 코스닥 반도체, 소재 장비와 제약 바이오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두 업종을 함께 샀다는 수급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대형 반도체가 쉬는 동안에도 AI 투자와 증설 수혜가 살아있는지 보여주는 선행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제약과 바이오는 금리 부담이 낮아질 때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회복되는 업종입니다. 다만 내일부터 지수가 쉬는 날에도 거래대금이 남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승 종목이 넓어지는지는 꼭 확인하십시오. 한두 종목만 급등하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못하면 주도 업종보다 단기 테마일 가능성이 큽니다. 로봇과 통신 장비, 방산과 비철금속은 하루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업종들은 정책과 수주, 지정학 뉴스가 붙을 때 빠르게 움직이지만 재료가 약해지면 자금도 빨리 빠집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최근 평균보다 뚜렷하게 늘었는지, 다음날 눌림에서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이어가는지, 업종 대장주가 종가까지 힘을 지키는지를 보십시오. 세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비중을 크게 실을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금은 오르는 종목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 며칠 뒤까지 돈이 남는 업종은 훨씬 적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7% 가까이 올랐다는 사실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매수 사이드카는 상승이 안전하다는 인증서가 아니라 프로그램 매수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표시입니다. 지난주까지 손실이 컸던 종목은 하루에 10% 넘게 오르고도 여전히
여전히 이전 고점보다 한참 아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긴 하락보다 오늘의 급등을 더 크게 느낍니다. 삼성전자에서 답답함을 견디다가 코스닥 급등주로 옮기는 순간 이미 먼저 들어온 자금의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세는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지 내일 시초가에 전액 매수할 이유는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복귀 신호도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전기전자 매도 규모가 먼저 줄어야 합니다. 장 초반 반등이 오후까지 남고 종가가 시초가 부근에서 밀리지 않는 날이 이어져야 하고요. 삼성전자 혼자 오르는 것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까지 거래대금이 함께 살아나야 훨씬 믿을만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대형 반도체가 다시 자금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튀고 후방 종목이 약하면 단기 쇼커버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손실이 큰 삼성전자 보유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코스닥 급등을 볼수록 전량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손실 종목을 약한 날 팔고 이미 오른 종목을 강한 날 사면 두 번 모두 불리한 가격을 선택하게 됩니다. 생활자금이 들어가지 않았고 비중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핵심 물량을 급하게 던지기보다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만 삼성전자 비중이 계좌의 절반을 넘고 현금이 없다면 반등 때 일부를 줄여 선택권을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좋은 기업을 믿는 것과 한 종목의 계좌 전체를 맡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본전이 가까운 분들은 목표를 자꾸 바꾸지 마십시오. 손실이 클 때는 본전만 오면 줄이겠다고 생각하다가 주가가 평단 근처에 오면 이번에는 더 오를 것 같아 다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 외국인 매도가 재개되면 같은 손실 구간으로 돌아갑니다. 본전 부근에서 줄일 물량과 계속 가져갈 핵심 물량을 장이 오기 전에 나눠두십시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가격만 평단에 닿았다면 일부 현금화가 우선이고 반도체 전반으로 매수가 확산된다면 남은 물량을 유지할 근거가 생깁니다. 내 평단가보다 시장의 자금 방향이 판단 기준이 돼야 합니다. 이미 수익권인 분들은 수익을 지키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기업 전망이 좋다는 이유로 모든 물량을 끝까지 들고 갈 필요도 없고 하루 약세 전부 정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장기 보유할 핵심 물량과 시장 흐름에 따라 조절할 물량을 분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계속 팔고 코스닥으로 수급이 이동하면 조절 물량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형 반도체로 자금이 돌아오면 다시 판단하면 됩니다. 수익권 투자자의 가장 큰 실수는 충분히 벌었다는 이유로 시장 변화를 보지 않거나 더 벌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수익을 손실로 바꾸는 겁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분은 오늘부터 수익률보다 계좌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전망이 맞더라도 다음 물가 발표와 중동 뉴스, 외국인 매매에 따라 변동성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좋은 종목이 새로 나타나도 살 수 없고 급락이 오면 가장 불리한 순간에 삼성전자를 팔게 됩니다. 반등이 나올 때 일부 비중을 줄여 현금을 만드는 것은 약세 전망이 아닙니다. 내 예상이 틀렸을 때도 계좌가 버티고 새로운 주도주가 확인됐을 때 움직일 여유를 남기는 대응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보유자는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회복해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 1일 리밸런싱과 음의 복리 때문에 상품의 회복 속도는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형주와 코스닥 사이에서 돈이 빠르게 이동하는 장은 레버리지에 특히 불리합니다. 반등이 나왔다는 이유로 물타기를 반복하기보다 일부 물량을 줄여 증거금과 현금을 확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현물은 기다릴 수 있지만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시간이 내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다음 급락에서도 강제로 퇴장당하지 않는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신규 진입자는 오늘 종가가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첫 매수는 외국인의 전기전자 매도가 눈에 띄게 줄고 삼성전자가 장 초반 상승분을 종가까지 지키는 날부터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반도체 장비주로 거래대금이 넓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조건이 맞지 않으면 현금을 남기고 맞기 시작하면 여러 번에 나눠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닥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자금이 돌아오는 종목을 사는 것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약한 종목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코스닥으로 옮기고 싶은 분도 전량 갈아타기보다 계좌 안에 역할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확인된 대형주를 핵심 축으로 남기고 현금 일부로 수급이 새로 붙는 중소형주를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을 바로 사기보다 첫 눌림에서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이어지고 업종 안에서 상승 종목이 넓어질 때 조금씩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가 다시 움직일 때 소외되지 않고 코스닥 순환매가 이어질 때도 계좌가 완전히 뒤처지지 않습니다. 다음 주 업종은 순서를 정해서 보겠습니다. 코스닥 반도체 소재 장비와 제약바이오에 외국인 기관
일관 동반 매수가 이어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로봇과 통신장비, 방산, 비철금속, 증권처럼 오늘 자금이 퍼진 업종의 거래대금입니다. 2차 전지장비와 일부 낙폭 성장주도 수급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후보가 됩니다. 전력 인프라와 AI 데이터 센터용 강제는 오늘의 급등 테마를 따라가기보다 반도체 투자 자금이 후방 산업으로 다시 확산될 때 볼 중기 후보입니다. 대형 반도체는 관심에서 빼는 게 아니라 외국인 매도 둔화와 후방 종목 확산이 확인될 때 다시 우선순위를 높이면 됩니다. 오늘 오른 순서가 아니라 돈이 오래 남는 순서로 주도주를 가려야 합니다. 매일 확인할 시간도 단순하게 정해두면 좋습니다. 장전에는 미국 금리와 국제유가, 물가 일정부터 봅니다. 오전 10시 이후에는 외국인이 코스피 전기전자를 계속 파는지, 코스닥 반도체와 제약을 다시 사는지 비교하십시오.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장중 급등 종목이 종가까지 힘을 지키는지 확인합니다. 삼성전자 가격만 보면 약세로 보이지만 코스닥 수급까지 함께 보면 돈이 사라진 것인지 이동한 것인지가 보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조정 때 강제로 장기 투자자가 되는 매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가 장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 코스닥 업종별 거래대금,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까지 계속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대형 반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순간과 코스닥 반도체, 제약, 전력 인프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흐름,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돈이 돌아오는 신호를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오를 종목을 찍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선택한 업종이 무엇인지, 내 보유 종목을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금의 방향을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변동성 때문에 매수 뒤에 강제로 장기 투자자가 되는 일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보유자가 느낀 박탈감은 기업이 나빠져서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대형 전기전자를 줄이는 동안 그 돈이 코스닥 중소형 성장주로 빠르게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를 전부 버리고 코스닥을 쫓아가면 오늘의 자금 이동을 내일의 고점에서 뒤늦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손실권에서는 비중과 현금을 지키고 본전권에서는 미리 정한 물량을 조절하며 수익권에서는 핵심과 대응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외국인 매도 둔화와 반도체 전반의 확산을 확인한 뒤 접근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삼성전자 한 종목의 등락만이 아니라 시장의 돈이 실제로 어디에 머무는지 계속 확인해 드리겠습니다.